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에 대한 진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꽉 찬 진료실에서는 저희 의사들이 좀처럼 설명할 기회가 없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막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위험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면서 병이 치료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된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을 그저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약들은 일시적인 방편,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치유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서 와야만 합니다. 약에 대한 거대한 거짓말, 불편한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 부르는 만성 대사질환에서 약은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고혈압부터 예로 들어보죠. 우리 몸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힘으로 피를 뿜어내야 한다는 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혈관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막힌 파이프를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과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 혈관은 특히나 취약합니다. 심장의 주동맥인 대동맥에서 바로 갈라져 나오는 가장 가늘고 첫 번째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혈관의 혈압이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거나 찢어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것이 고혈압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뇌출혈, 심장마비, 대동맥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 물론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해 팔에서 측정한 혈압을 억지로 낮추면 우리 몸의 가장 끝에 있는 미세한 말초 혈관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됩니다. 더 깊은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다면 약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당장의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그 약이 당신을 치유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단지 시간을 벌어준 것뿐입니다. 당뇨병도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으로 혈당을 억지로 낮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육세포는 여전히 인슐린에 저항하고 있고 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산소 결핍과 산성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뇨의 끔찍한 합병증, 말초혈관 질환, 투석으로 이어지는 심부전, 실명, 당뇨발, 신경손상, 이 오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몸 조직의 이런 나쁜 대사 상태는 궁극적인 대사질환, 바로 암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혈액 속 충격적인 진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지난 2주간 지방이 많은 식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를 봤습니다. 중성지방 정상 수치는 150 정도입니다. 300, 400, 심지어 500만 되어도 우리는 경고음을 울리며 완전한 생활습관 개선을 긴급하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30대 중반 남성의 중성지방 수치가 1000돈인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팔에서 뽑은 피가 말 그대로 우유처럼 하얗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는 두통 때문에 왔더군요. 저는 그에게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으로는 환자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충분히 교육하고 한 달 정도 식단을 바꿔보라고 한 뒤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스타틴 같은 약은 최후의 수단이거나 유전적인 경우에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 수능도는 낮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이 지배하는 식문화 속에서 쉴 틈 없는 진료실의 현실은 그저 처방전을 건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들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지 이해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낮추느냐입니다. 밖에서는 계속 건강하지 않은 지방을 몸에 쏟아부으면서 안에서는 약으로 억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부작용과 궁극적인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치료는 과도한 지방 섭취를 멈추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합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치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혈관을 파괴하는 음식들 1.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 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만성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지방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대사적으로 활동하며 혈액 공급을 필요로 하는 조직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혈관망은 더 길어져야 하고 심장은 더 높은 압력으로 피를 보내야 합니다. 악순환인 것이죠. 이 고리를 끊으려면 지방을 만드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기름진 음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둘째, 그리고 어쩌면 더 사악한 것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당, 즉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들을 먹으면 남은 에너지는 즉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 근육세포 사이 장기 주변에 저장됩니다. 이 중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액상 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것은 즉시 흡수되어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액체 형태의 순수한 농축 설탕입니다. 수많은 탄산음료와 단 음료에 들어있고 사람들은 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마십니다. 쿠키, 빵, 파스타, 케이크와 함께 이런 음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나쁜 지방을 피해야 합니다.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것은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 음식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값싼 수소 첨가 식물성 기름이죠. 다른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6, 비율이 오메가3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름은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기름이든 튀김처럼 고온에서 가열하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샐러드 드레싱처럼 활용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1.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사총사. 혈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지방입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을 말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이 4가지 수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드세요. 들가에와 들기름,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기름을 사용한다면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신선한 것을 가열하지 않고 드세요. 밥에 통들깨를 넣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씨 경화류, 특히 호두와 잣, 아보카도, 환상적인 식물성 건강지방 공급원입니다. 2. 육류 섭취, 다시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단백 식단을 신봉하지만 특히 단백질 쉐이크를 통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채소, 현미, 좋은 달걀 하나, 혹은 적은 양의 닭가슴살 같은 자연식품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 관해서는 그 지방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키토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좋은 지방은 평범한 스테이크의 지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소와 돼지는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이는 그 고기의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고기에서 건강한 지방을 얻으려면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발 마블링이 가득한 최고 등급 소고기를 찾아다니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덜 건강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삼겹살이나 베이컨 대신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3. 운동의 진짜 힘.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공기를 태우려면 30분간 고속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운동의 진짜 마법은 운동이 우리 몸 전체를 위한 항산화제처럼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온몸의 혈액을 강력하게 순환시켜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 끝까지 혈류를 보내고 천을 높이며 대사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재부칭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경고신호, 이미 심장마비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응급실에서 저는 매일 심장마비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그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대 이상 남성을 의심하라고 배웠지만 이제 40대 심장마비는 흔합니다. 심지어 30대, 드물게는 20대 환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혈관에 쌓인 플라크가 마침내 터지면서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을 때 발생합니다. 황금률은 덜 응급실 문에서부터 풍선확 장술까지 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90분 이내에 풍선을 넣어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늦어지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거나 시술 자체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초기 경고 신호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증상 중 2-3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코끼리가 가슴에 앉아있는 느낌 또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체한 듯한 통증, 이것은 아주 교활한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고위험군, 고혈압, 당뇨, 가족력 등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명치나 상복부에 쥐어짜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가슴 통증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사통,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턱, 목 등 왼쪽 팔로 뻗쳐나갑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쉴 수 없고 숨이 찹니다.
극심한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무력감과 탈진 증상입니다. 다리 부종, 함유 부종,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 체액이 몸에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감 또는 수면 장애, 때로는 신체의 고통이 임박한 파멸감, 극심한 불안 혹은 잠에서 자꾸 깨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한다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우리의 현대 식단이 우리 몸이 실제로 설계된 방식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식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당 음식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설탕과 소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건강한 도시락을 싸보세요. 현미밥, 통곡물, 그리고 풍성한 녹색 IP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은 이것입니다. 제발 의자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우리의 삶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등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 발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탄다면 계단을 이용하세요. 운전을 한다면 사무실의 계단을 이용하세요. 식사 후 바로 자리에 앉지 마세요. 단 15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세요. 다시 걷기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